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웅장한 7위는 사라졌지만 이 주식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부유층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상위 10%의 소득자가 미국 전체 소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째, 미국 경제 부자들의 지출에 의존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상위 10%가 전체 소비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36%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즉, 경제 성장은 이제 일부 부유한 계층의 지출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이들만 인플레이션을 넘어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고소득층과 중산층, 소비 격차 커진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상위 10%, 소득자의 소비는 1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과 노동계층은 같은 기간 동안 소비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소득 하위 80%는 25% 더 지출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물가는 21% 상승했습니다. 즉,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겨우 물가 상승을 따라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상위 10%는 무려 58%나 더 지출했으며 그들의 소비는 인플레이션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즉,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일부 부유층의 소비에서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셋째, 부유층의 소비 패턴 주식, 부동산, 사치품, 여행. 부유층이 이렇게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주식과 부동산 자산 가치의 급격한 증가가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사례. 예를 들어 연간 3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인디애나폴리스의 피백 트리베디 씨는 팬데믹 동안 저축을 늘리고 낮은 금리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세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에 관심을 가지며 3,000달러짜리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여전히 적극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연봉 50만 달러를 버는 시험 조종사 톰 쇼프는 팬데믹 이후 자산 가치가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은퇴를 대비해 100만 달러를 따로 저축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행기까지 구입했습니다. 사치품과 해외여행 지출 증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3분의 1의 소비자는 해외에서 사치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파리에서 고급 가방과 신발, 옷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라는 경제학자의 분석이 있을 정도로 부유층의 소비는 글로벌 명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 역시 고급 좌석 판매가 8% 증가했으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고급 고객층을 타겟으로 유럽 리버 크루즈 상품을 출시하면서 역대 최고 예약률을 기록했습니다. 넷째, 소득 격차 심화, 경제 리스크 커진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상위 10%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심리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일부 부유층도 관세 위협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결론 미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리하자면 미국 경제는 점점 더 상위 10%의 소비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소비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며 만약 부유층의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경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웅장한 7인 외시대가 저물고 있는 현상과 앞으로 주식시장의 새로운 리더가 될 후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일본엔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주식시장에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웅장한 7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웅장한 7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기술 대형주들의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RRG 차트 분석에 따르면 성장주 중심이었던 기술, 커뮤니케이션, 소비재 업종이 리더 위치에서 점점 약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으며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가치주와 방어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음 주도주는 가치주와 방어주? 최근 시장에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주 외부상. 금융, 산업, 에너지, 원자재 등 가치주는 기술주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주의 강세.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 등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어주의 상승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웅장한 7인의 시대가 저물면서 시장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주식시장에 닥칠 위험.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최근 주식시장에는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일본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해외 자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투자자들은 엔화를 갚기 위해 해외 자산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 신호.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 엔화 강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만약 달러, 엔 환율이 150 아래로 떨어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매도하는 리스크 오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지난해 8월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해소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흔들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주식시장 어디로 갈 것인가? 현재 미국 증시는 성장주에서 가치주와 방어주로의 이동과 함께 여러 불안 요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S&P 500 기술적 분석. 최근 S&P 500 지수는 약간의 상승 후 다시 저항선에 부딪히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나스닥 100NDX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웅장한 7인 주식의 상대적인 성과가 약해지는 모습. 중소형주 지수 S&P 미드캡 400, 러설 2000도 5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며 부진. 시장 변동성을 키울 변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미국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 결정. 관세가 현실화되면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연준의 통화정책,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어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요인. 현재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섯째, 결론.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 웅장한 7인 시대는 저물고 있다. 가치주와 방어주가 새로운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와 유동성 감소로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엔비디아 실적과 무역 관세 결정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현재 주식시장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조정일 수도 있고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투자를 줄이고 가치주나 방어주 비중을 늘릴지 고민해봐야 할 때.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가 중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